네, 투자로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TV입니다. 자, 시장 어제 떨어진 만큼 회복세를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여전히 뚜렷한 방향성이라기보다는 일단 견뎌내는 그런 흐름의 시장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외국인들 기관의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개인들만 홀로 양시장 모두 순매수세를 보여주면서 버텨내고 있다. 이런 어떤 느낌이 굉장히 강한 그런 시장 흐름입니다. 자, 오늘 주식공장장에서 국장장 TV에서는 오랜만에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삼성전자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시나리오를 영상을 통해서 많이 전달해 드렸는데, 삼성전자의 시세가 상당히 좀 지지부진하고 또 최근 들어서 좀 밀려 내려오면서 저도 좀 송구스러운 마음도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답답한 그런 모습인데요. 자, 과연 삼성전자가 하반기에 주도주로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예상치, 전망치가 여전히 유효한가에 대해서 오늘 주식공장장 TV에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를 아직까지도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또 여전히 소액 투자자 입장에서도 삼성전자를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런 동학개미 운동을 벌이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 과연 잘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거 외국인들이 이거 좀 사줘야지 대체적으로 좀 올라갈 텐데,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삼성전자, 과연 하반기도 지속적으로 좀 내가 담아야 되는 건지, 혹은 이제 살 돈이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버텨야 되는 건지, 얘는 안 올라가는데 옆에 있는 종목군들은 계속 올라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견뎌낸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삼성전자 과연 내가 들고 버텨낼 수 있는 그런 근거라든가 어떤 희망의 실라치라도 있는 것인지 한번 오늘 따져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투자 유료 문자 회원 안내입니다. 뒤에 가서 자세히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요. 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오늘 불구속 기소죠. 이 얘기에 대해서 좀 말이 많습니다. 학계라든가 또 재계 굉장히 말이 많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5년 이상 법정 공방이 또 예상이 되고 있어요. 겨우겨우 그동안에 멈춰섰던 이 경영 공백을 최근 이재용 부회장이 정의선 부회장을 만나는 등 상당히 강한 드라이브를 좀 걸었었는데, 이게 또 제동이 걸린다라 그래서 많이들 걱정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뚜렷한 M&A가 최근에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한 2년 전에 M&A 한 이후로 더 굵직굵직한 그런 어떤 M&A, 투자에 대한 얘기는 여전히 유효합니다만, 현장 경영 행보가 올해 상당히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상당히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었는데, 이게 또 5년 동안 또 지지부진이 될 것 같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법정에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경영을 못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구속이 안 되었으면, 그죠? 기소가 안 되었으면, 구속이 아니라 기소가 안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사실 있었던 그런 어떤 상황이죠. 왜냐면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주주 입장으로만 본다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기다릴 수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털 때 털고 가자. 그래야지 훨씬 더 삼성의 어떤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또 향후 앞으로 이어질 미래의 삼성에 대한 비전이 좀 더 강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는 분들도 있어요. 참 어찌됐든 이런 부분이 일단 당분간은 조금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고요. 그동안은 오너리스크에 대한 어떤 해소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또 그런 해소 기대감이 조금 풀이 꺾이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이라고 하긴 그렇습니다만, 일단 불구속 기소 의견, 다시 법정 다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분식회계죠. 삼성바이오 관련 분식회계라든가 또 삼성물산과 합병하는 그런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 이런 부분이죠. 불법 승계 의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검찰에서는 법정 다툼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아쉽든 어찌됐든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일단 결과를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주가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또 부정적인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삼성물산이라든가 또 삼성생명화재,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삼성그룹주들의 흐름 자체가 뭐 시장 영향도 강했습니다만 그게 썩 좋지 못한 상황이었다? 아니죠. 뭐 최근 들어서는 이런 어떠한 뭐 경영권 이런 오너리스크 문제보다는 시장 어떤 수급의 영향을 더 받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흐름을 한번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정치적인 얘기는 제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일단 뭐 삼성물산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어요. 그쵸? 이제 조금 있으면 그렇게 발의가 됐습니다. 발의가 돼서 일단 통과가 될 수 있을지 통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지만 보호법 개정, 그죠? 그래서 일단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을 일단 매각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떠한 새로운 보호법을 또 발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통과가 된다라고 한다면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 그러니까 이 보험회사가 가지고 있는 계열사 보유 지분을 3% 초과분은 팔아야 된다, 의무적으로, 그죠? 그런데 이제 5년 내 처분을 해야 되는데 취득가가 아니라 시가기준이라는 것이 참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삼성생명의 거의 대부분의 지분을 매각을 해야 되는데 이걸 누가 살 거냐라는 거죠. 왜? 삼성전자 워낙 등치가 크죠. 그래서 이제 이게 삼성물산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게 되면 이제 삼성물산이 지분을 인수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지금 뭐 완전 지주회사는 아닙니다만 앞으로 지주회사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도 사실 만만치가 않아요. 그죠? 또 삼성전자 지분을 더 매입을 해야 되고, 또 자회사뿐만이 아니라 손자회사의 지분도 20% 이상 또 확보를 해야 되면서 굉장히 복잡한 그런 또 시나리오를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이재용 부회장이 자유로운 어떠한 몸이 된 게 아니라 또 법정 다툼을 해야 되는 그런 검찰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뒤로 미뤄지는 그런 또 상황이 되지 않을까. 또 이런 부분이 과연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의 어떠한 흐름으로 연결이 될지 기추가 주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펀더멘탈 기본적인 삼성전자의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워낙 삼성전자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검색을 해보면 너무 많은데 여러 군데 막 얽혀있는 그런 어떤 기사들이 많아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디램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 아무래도 이제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기사가 나온 걸 보면 디램 현물가가 이제 바닥이 나왔다, 이제 반등이 좀 이어지고 있다. 현물가랑 고정가는 좀 달라요, 그죠? 근데 고정가도 지난 7월과 8월 말에 나오는 거죠. 8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8월 고정가가 그렇죠, 변함이 없다, 이제 바닥이 나왔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디램 현물가도요 지금 5개월 만에 반등세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근데 아직은 몰라요, 여러분들, 그죠? 지금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제재, 3차 제재안, 이 부분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물가 자체는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아직은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디램가 같은 경우에는 고정가가 변동이 없었다는 점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낸드 플래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8월 달도 2개월 연속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라서 삼성전자, 물론 하이닉스가 더 염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삼성전자에도 그런 어떤 좀 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뒤에 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디램 현물가가 반등이 나왔다라는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미국에 대한 화웨이 제재가 남아있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좀 길게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화웨이 제재가 과연 삼성전자의 그렇죠, 그렇게 뭐 안 좋은 그런 악재가 될 것이냐, 그런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화웨이를 제외한 다른 스마트폰 업체로 공급을 더 늘려서 아무래도 화웨이 쪽에 감소된 부분, 그 감소분 자체를 좀 커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에 큰 치명타는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중론이에요. 스마트폰 점유율을 이렇게 보니까 사실 여기서 화웨이한테 좀 밀렸었어요. 4월, 5월 이럴 때 화웨이한테 시장 점유율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다시 또 스마트폰 점유율에서 삼성전자가 다시 앞서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4월, 5월 화웨이 판매량에서 밀려서 2위로 추락을 했습니다만 재차 선두권을 탈환했다. 그래서 하반기에 또 갤럭시 노트 20 지금 출시가 됐고요. 또 G 폴드 2가 또 출시가 되겠죠.
지금 7월 달에 시장 점유율이 22% 정도 나온 것 같아요. 하회가 17% 조금 밀렸고요. 그쵸? 그런데 지금 하반기에 이제 신제품을 통해서 시장 점유율도 늘리겠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2분기 전반적인 판매량과 점유율, 글쎄요, 점유율은 조금 앞선다라고 하더라도 판매량에서 삼성전자가 크게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글쎄 뭐 1, 2등 어떤 그런 타이틀이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삼성전자는 반도체, 스마트폰, 그렇죠? 뭐 가전, 우리가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물론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뭐 정치적인 또 합병과 관련된 또 계열사 승계 문제 여러 가지 어떤 사안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주가는요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뒤에서 말씀드린 수급도 굉장히 중요한, 또 시장의 어떤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긴 합니다만, 삼성전자의 어떤 기본적인 펀더멘탈과 실적 부분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어떤 단기 조정 왜 이렇게 못 오르고 무거울까? 답답하다, 팔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완화시켜야 된다, 뒤로 좀 밀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스마트폰용 극자외선 D램 생산을 개시했다. 그렇죠? 글로벌 최대 규모인 평택 E라인이 가동 시작됐다. 자, 여러분들 EUV D램이 생산됐다. EUV는 뭐예요, 여러분들? 극자외선. 그러니까 세부 공정, 차세대 스마트폰에 들어갈 수 있는 D램이 생산 개시가 됐다. 그렇죠? 사실 여러분들 7나노 공정, TSMC와 또 최신 7나노 공정을 경쟁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곳은 삼성전자밖에 없어요. 삼성전자 EUV 쪽에서도 삼성전자가 경쟁력이 있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사실 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또 비메모리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삼성전자가 약점도 있고요, 보완해야 될 그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 시장 잠재력에 앞으로 글로벌 선두 업체로서 반도체 비메모리 부분은 아직 TSMC에 밀려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TSMC를 따라잡을 수 있는 충분한 어떤 가치 또 가능성, 그런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수급이 제일 문제 같아요. 그쵸? 아무래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도 최근에 팔고 있고, 특히 기관 투자들의 매도 타겟이 되고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기금도 팔고 있고요, 투신권도 팔고 있고요, 또 증권회사도 팔고 있고. 지금 보면은 기간이 7월부터 8월까지 한 달 넘게 보면 연기금과 투신이 제일 많이 팔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기금, 또 특히 투신에서 또 금융투자하면 증권회사거든요. 이렇게 많이 팔게 되면 주가가 올라갈래야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들도 계속 팔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최근 며칠은 얘들이 파는 거에 대해서 또 뭐가 있어요? 외국인들까지 매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추세가 단기적으로 살짝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자, 삼성전자 잠깐 볼게요. 자,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기관이나 연기금이 파는 그런 와중에서도 사실 올라간 건 분명히 추세 자체는 지난 3월 바닥 대비해서 꾸준하게 올라가요. 물론 시장 상승하는 대비, 또 뭐 바이오라든가 2차전지라든가 비대면 수혜주들, 대장주들이 올라가는 어떤 상승 각도보다는 상당히 완만했고 답답하고 무거웠던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최근 이제 8월 중순 이후부터 이렇게 퉁퉁 내려앉은 거는, 그렇죠, 기관 매도뿐만이 아니라 또 외국인 매도도 나오고 있는 그런 수급적인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차트만 보게 되면 단기 추세가 붕괴가 됐기 때문에 21선을 지켜내지 못했고요. 그렇죠? 거기다가 61선까지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최근 어제 오늘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상당히 실망스러울 수 있고요. 기술적으로 거래량 지지선을 지켜내지 못했다라는 것이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치명타다. 플래토 지지선, 거래량 지지선을 지켜내지 못했다라는 것. 즉, 이 라인이에요. 이 라인의 지지선을 지켜내지 못했다라는 것이 앞으로 삼성전자 단기적인 어떤 흐름에 고통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개인들만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물량을 받아내고 있고, 기관들의 매도세, 투신, 연기금, 금융투자 중심으로, 사모펀드도 마찬가지네요. 그나마 외국인들이 8월 달에 조금씩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습니다만, 군데군데 매수보다 매도가 더 많고, 최근 어제, 그제 지난주, 오늘도 마찬가지로
외국 매도세가 상당히 좀 강했기 때문에 한 단계 더 주저앉았다. 글쎄요, 뭐 인덱스를 조절하려고 하는 건지 어제 같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모조리 다 지분을 좀 줄였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의 이런 행보가 연속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삼성전자가 6만원에 있다가 순식간에 지금 5만원대 중반으로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매수를 또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위치까지 내려왔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팔고 싶은 생각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 그러나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눠서 봤을 때, 또 7월달 주가가 조금 잘 올랐을 때, 또 8월달 최근에 주가가 밀렸을 때, 삼성전자의 펀더멘탈과 기존의 미래의 어떤 가치, 앞으로의 어떤 성장 잠재력은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이 단기적인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에 의해서만 그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히려 동학개미 운동을 하는 것처럼 오히려 받아내는 게 더 좋겠죠. 그쵸? 자,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개인들만 산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개인들만 산다. 상반기까지는 여러분 삼성전자 매수한 동학개미 운동이 승리를 했었어요. 근데 하반기에 좀 주가가 상대적으로 밀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개인들이 사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 또 우려감이 좀 나오고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개인들이 달라졌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리고 아직도 주가 떨어지면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 여전히 풍부하다. 그죠? 오죽하면 미국에 뭐 테슬라만 수조원 매수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죠? 예.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 이 동학개미들이 영향력이 앞으로 점점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요. 외국인, 글쎄요, 외국인들이 강하게 땡긴다면 주가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나온 외국인 물량을 개인들이 받아내면서 삼성전자 추세를 이 정도로 유지시켜줬다? 저는 이거는 상당히 의미 있고, 또 과거와는 다른 어떠한 변화가 이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삼성전자 개인들이 많이 사고 있다라는 것을 예전, 과거 5년 전, 10년 전 그 이상의 개인 투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걸로 저는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해드리면서, 점점 뭐예요, 그렇죠? 삼성전자 지금 뭐 팔고 싶은 생각들이 많이 들겠습니다만 조금 인내하시고 버텨내야 될 걸로 저는 결론을 내드리고 싶어요. 사실 물려도 괜찮은 주식은 여러분, 물려도 괜찮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주식은 조금 물려 있어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삼성전자 때문에 크게 손실을 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동안에 바이오에 가려서, 2차 전지에 가려져서, 비대면 포털 수혜주들에 가려져서 사실 좀 그랬습니다만, 얘네들이 기존에 말씀드렸던 이 섹터들이 조금 꺾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요, 여러분들 보세요. 삼성전자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추세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이런 부분 아직까지는 변함이 없으니까 잘 버텨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현대투자 문자회원 가입 안내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뭐 삼성전자를 포함한 종목군들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방법, 또 종목 추천, 또 매도 시점까지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2개월에 55만원이고요. 6개월에 150만원. 저희 안내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쪽 계좌로 입금을 하시고요. 전화번호로 입금하신 분 성함만 남겨주시면 제가 전화를 직접 드려서 여러분들 문자 회원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든 가운데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또 활기찬 9월을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